네, 안녕하세요. 링컨과 윌의 취업 이야기. 이번에는 36탄. 오늘은 어저께 얘기했던 뭐 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 요거 2탄인데 제가 조금 더 어드바이스를 줄 거를 또 조금 더 생각을 해갖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2시에 영어 면접 스터디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항사 준비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외국계나 해외 영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외항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외항사 준비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서 자기소개 같은 거에서 좋은 말들을 따다가 외우는데 외워서 그걸 자기소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본인의 모습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이 회사의 그레이트 에셋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틀에 박힌 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게 1년이면 1년 반쯤에 한번 이거 외항사 준비하는 어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이 친구가 외항사 최종 합격을 했는데 그 면접관에 한국에 처음에 왔던 면접관이 깜짝 놀란 게 뭐 한 며칠 동안에 몇천 명의 면접을 봤는데 그 중에 90%가 자기소개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소개가 비슷할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국어 실전 면접 연습할 때도 그렇고 영어 면접 연습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도 면접 연습할 때 그런 이제 좀 틀에 박힌 자기소개나 진정성이 없는 자기소개를 들을 때가 많은데 자기소개 시키라고 면접 연습하면서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아직 자기소개를 외우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기소개를 외우는 게 아닌데요. 본인 자기소개를 하는데 왜 본인이 외워야 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자, 면접이라는 건 본인의 직무적 역량과 인성을 어필하면서 면접관하고 소통하는 자리인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본인이 무언가를 암기해 갖고 와서 본인의 암기력을 테스트 받는 자리가 면접 자리인가요? 그러면 다 당연히 1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1번인데 왜 본인은 2번 같이 그렇게 준비를 해 갖고 와서 자기소개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통 많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닌 거죠. 예, 민선님 또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승무원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보통 이제 국내랑 그 외항사로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국내에서는 1차 면접은 그냥 그 워킹을 한 바퀴 돌고 면접 질문 2번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외모적인 거나 약간 들어갔을 때 애티튜드 정도만 보고 이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좀 이렇게 당락을 조정하는 경우가 좀 많고 근데 2차부터는 앤서링을 듣는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국내는 그냥 일반적인 대답을 해도 있었기. 근데 만약에 2차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얘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 대한항공인가 면접 봤을 때도 지금 서비스직 얘기를 좀 하지 마라. 너는 어떤 걸 해봤니? 라고 하는데 어떤 한 친구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낭패를 겪은 경우가 있어서 요즘 이제 승무원을 뽑는 그 기준도 약간 다른 일을 좀 많이 해본 거. 서비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만 이렇게 준비한 것보다는 더 브로드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친구들을 원하는구나. 약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앤서링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쓴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국내에는 그 항공사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비슷하게 생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본다는 느낌? 뭐 키나 생김새나 이런 걸 많이 보겠다는 얘가 정말 이걸 하고 싶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좀 많이 본다고 좀 느낌을 받아서 근데 외항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잖아요. 진정성 생각하면서 정승환 그 친구 이제 노래를 한번 김조한 노래 불렀던 거 그걸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으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좋아하는데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한국 카리스마가 대단하잖아요. 그래 보면 그 사실적인 연기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진정성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좀 힌트를 얻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김윤석이라는 배우가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려진 거게 된 게 타짜에서 아귀라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정말 뭐 출연 장면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정말 거기서 카리스마라든지 연기가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연기 진짜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또 이제 무슨 영화 찍었을 때 이런 대사를 하는 거 윌도 혹시 그 영화 저는 그 영화 보진 않았는데 그 하이라이트만 잠깐 어디서 봤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렇게 간첩을 막 이제 잡아서 막 고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거의 총 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북 사람인데 이북에서 이제 뭐 옛날에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가까운 이웃들 중에서 좀 집안이 어려우면 뭐 데려갔다가 이렇게 수양 아들처럼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집에서도 조금 이제 넉넉해서 집이 어려운 어떤 애를 데리다가 수양 아들처럼 키워서 그 부모님이 정말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자기도 형처럼 따랐는데 이제 김일성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 앞잡이가 된 거죠. 그래서 죽창을 들고 와서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도와줬던 양부모죠. 양부모를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김윤석이 그 당시에 이 밑에 퇴청마루에 숨어 있었는데 부모하고 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원래 이제 빨갱이들을 막 이제 고문하는 그런 형사들인데 이제 막 잡아서 고문하다 보면 실제 빨갱이도 있지만 빨갱이가 아닌 사람도 막 잡아서 고문하는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잡을 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양심선언을 하려고 하는데 양심선언을 못하게 이제 김은석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너의 처자식까지도 내가 그렇게 죽이겠다. 어떻게 할래 너.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처음에는 막 그거를 양심선언을 하려고 하다가 김은석이 계속 설득이 하려니까 마지막에 예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그 명령에 따르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 김윤석의 연기를 보면 정말로 사실적이고 연기를 잘해요. 근데 어찌됐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이 면접 때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려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쨌든 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배우면 좋지 않을까? 또 하나 그러니까 예전에도 저도 여기 친구들 하면서 저는 앤서링이 진짜 중요하지 않는데 왜 자꾸 앤서링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외우고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고 진정성 저도 하나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하기 위해서 대답이 간단해요. 왜냐면 복잡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뉘앙스 감정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팩트는 줄이고 팩트는 꼬리 질문 받기 하는 게 다하고 답변에서 자기가 진짜 왜 하고 싶은지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표정을 많이 써라 라고 하고 진짜 흉성을 써라 라고 대답을 되게 그거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 연습을 하다가 막 보면 여기 무슨 연기 가르쳐 주는 데냐고 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약간 보여지는 모습 있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전에 정말 그 기계과인데 정말 PT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아베크롬디에서 피팅 모델도 하고 막 이러고 뭐 기아 프레젠턴 대회 거기 나가서 뭐 상 타고 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잘해요. 진짜 스터디 올 때부터 친구는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옆에 중국에서 국제학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와서 이제 한국어가 제대로 안 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계속 업어가 되겠죠.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 그 친구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완전 잘하진 않지만. 근데 두 명을 딱 그 면접 연습 시켜놓고 보고 있으니까 왜 갑자기 왜 저 잘하는 친구가 아닌 얘를 뽑고 싶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스터디원들한테 야 니네 둘 중에 뽑으면 누구 뽑을래? 라고 물어볼 봤더니 거의 100%가 약간 이 진정성 말 못하는 친구를 뽑겠다고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렇지? 왜 쟤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언어 전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표정이나 몸짓이 70%고 약간 언어?
그 메시지 자체가 30%라는 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서 음. 아 이게 언어라는 거가 말 자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정이나 감정이나 몸짓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아서 이제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같이 준비를 할 때 아 그런 점을 좀 신경 써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아마 링컨 선생님도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뭐 이게 잘했다고? 그걸 그 대답을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나의 주관을 담으시고 감정을 담으시고 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하반기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허슬버슬에 오셔서 링컨 선생님이나 윌 선생님 찾아서 스타디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친구는 네이버에서 A링컨 카페 검색하셔서 평일하고 토요일 날은 링컨 선생님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윌 선생님 찾아서 상담 받으셔서 본인들의 중요한 진로에 대해서 좋은 팁도 많이 얻으시고, 그 다음에 진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